네, 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의 김태진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가 요즘 취업 시장에 큰 화두이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취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특집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NCS를 어떻게 활용하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잘 활용하신다면은 제대로 NCS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실전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NCS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보셔야 될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취업 준비생을 위한 NCS 사용 설명서, NCS 활용 가이드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트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의 닉네임이 추가됐네요. NCS 전문가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S 내비게이터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S 내비게이터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 좀 길 안내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신여대 경력개발센터의 양기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관점에서 NCS에 대한 이야기,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관점에서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취업 전문지 워크데일리의 이상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진짜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NCS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눠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특집을 통해서 1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 오늘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1부, 2부 나눠서 일단 첫 번째 1부에서 먼저 들려드릴 거는 좀 재밌게 NCS 이슈 5에 대해서 이슈를 키워드별로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NCS 유저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취업 준비생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 관점에서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이슈로 저희가 또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취준생 이슈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NCS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설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많은데요. 네. 이게 NCS가 뭐다라는 식으로 그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그칠 때가 많아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뭐 갈급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말라서 탄수화물 먹었는데 더 목이 마른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때문에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말 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좀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NCS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취준생이라는 부제를 붙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풍문으로 들었어 같은 그런 느낌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취준생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 풍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히 밝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NCS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NCS로 평가받을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나누고 가야 되겠죠. NCS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NCS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NCS의 정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그 스펙추얼, 뭐 역량 중심 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이제 많이 트렌드화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이제 표준화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구직자들은 그거에 맞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NCS가 이제 내셔널 컴petency 스탠다드라는 그 약자인데 네. 여기서 S가 이제 표준을 정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현장에서의 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때문에 NCS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이슈를 저희가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사실이 잘못된 사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셨던 사실들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CS 취업 준비생 이슈 1위부터 5위 중에서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설명회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NCS 설명회 유용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요즘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NCS 설명회라는 플랜카드 한 번쯤은 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채용 담당자 대상으로 아니면 또 관련 기업이나 컨설팅 기관 그리고 대학
뭐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민간 기관에서도 기업에서도 설명회들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촬영을 가는데 그런 현수막을 많이 봐요. NCS 설명회가 언제 며칠 어디서 있다. 근데 이 설명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설명회 많을수록 좋은데 오히려 취준생 입장에서는 설명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회 가봤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설명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많이 좀 있어요. 네, 설명회가 도움이 안 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더더욱 막막한 상황일 텐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느냐가 문제겠죠. 아.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이번 방학 설명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NCS 그럼 공공기업을 준비할 수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채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이제 그걸 궁금해서 가는 건데 대부분은 좀 원론적으로 NCS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 가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맞는 비유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 엑소가 콘서트를 하는데 네. 어떤 무대 장치를 꾸몄고 어떤 조명 효과로 어떠한 큐시트를 어떻게 짜내 봤다라고 이야기해봤자 결국에 궁금한 거는 맨 앞줄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티켓을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란 얘기죠. 어떤 통로로 가야지 수호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설명회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세요?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그겁니다. 네. 지금 정부 주도로 설명회를 하는 건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다라기보다는 NCS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위한 설명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는 기업체에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NCS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 기업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의 가이드적인 설명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요. 네. 이걸 뭐 경력기술을 꼭 이렇게 써라 저렇게 하라 하고 그러면 너무 그게 하나의 가이드가 돼버리면 똑같이 그 통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원론적으로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도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설명회가 초창기에 많았거든요. 근데 취준생들은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설명회 대상이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때는 좀 지금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위한 설명을 하는 건데 취준생들이 다른 것까지 가서 본 다음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야 그래도 좀 그게 좀 그 취준생을 위한 설명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걸 만드는 사람들 위한 설명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설명회들이 그동안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저희들의 이런 노력도 있고 그런 설명회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일단 지금도 많이 취준생들을 위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또 저희도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특별히 그래서 저희 직업방송에서도 이렇게 취준생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그 NCS 특집을 마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깨알 홍보 잠깐 하고요. 네. 또 이런 취준생들은 만약 이런 설명회가 궁금하시면 이 설명회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콘텐츠가 구체적인 콘텐츠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참가하시면 아마 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NCS 활용 가이드야말로 말씀해주신 그런 설명회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NCS 취업준비생 이슈 4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NCS 취업준비생 이슈 4위는요. 바로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 뭐죠? NCS 기존 채용과 똑같다 하고 이제 물음표입니다. 개그 프로에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기도 합니다. 뭐 거기서 거기 뭐 여기나 저기나 뭐 요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NCS 채용 를 방법으로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이 그 면접이나 시험을 보고 나서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막상 이제 그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전에 보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게 이제 의문점을 좀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학생들이 도찐, 개찐 이걸 외쳤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NCS 채용이라는 것이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직 저희가 공공기관에 정확하게 이제 NCS 관련된 그런 것들이 탑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용 개념이죠.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취준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하반기에는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산업인력공단이나 관계자분들이 공공기업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컨설팅 개념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아무래도 또 NCS를 급하게 도입한 기업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NCS와 기존의 채용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채용들은 기업에 한정된 채용의 네. 부분에 국한했었는데 이 NCS는 채용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교육이나 그에 따른 자격제도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큰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사실 자, 네네네 말씀 주시죠. 사실 그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자면 NCS는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 변화를 좀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령 NCS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NCS에서 필요한 건 직무잖아요. 직무. 근데 현재 뭐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학 교육에서 이 직무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대학에서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산업체랑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산업체랑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산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에서 연수받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인력을 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 그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채용까지가 다 연계돼가지고 확 바뀌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아주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으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채용 시장에도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NCS 취준생 이슈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스펙 더하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NCS 또 하나의 스펙 쌓기. 예. 저도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결국엔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들리죠. 네. 네.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스펙 초월이라는 거를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NCS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있는 이제 이런 공기업들의 어떤 채용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스펙 초월이었냐 아니냐 결과론이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아직 조금은 좀 불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네. 네. 자, 실제로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도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이거 또 하나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우리가 처음에 키워드 스펙 더하기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내가 그 영어 점수나 이런 건 다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 졸업 이전인 사람들은 이게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바뀔 수도 있겠구나. 뭔가 앞으로 이게 직무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스펙 말고 이런 직무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졸업을 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스펙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스펙 초월이 돼가지고 직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이제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들의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교수님. 네네. 확실히 다른 부분이 왜냐하면 졸업생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직무 방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확장을 해보려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 모자라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실전에 관련된 실무 관련된 경험을 가지게 되면 네. 새로운 이제 길이 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기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실제로 좀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려고요. 네네. 모처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웬만하면 안 하는데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한 NCS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NCS 가이드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입사 지원서를 쓰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존 기업들한테 이제 그 안내해주는 자료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시면 설명 그 위에 보시면 써야 될 곳에 그 화면 보시면 학교가 없어요. 뭐가 없네요, 진짜. 전공도 없고요. 예. 한마디로 연락처만 있어요. 자기 주소랑 전화랑 이메일이랑. 이메일 이런 예. 것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년월일 정도 그런 정도만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거 내가 배운 과나 그런 거 어떻게 써?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네. 학교 교육을 받은 것 중에 통계 관련 학교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인사조직 관리를 뭐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계학과가 나와야지 회계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사실은 국문과로 들어갔지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계를 계속 그 안에서 전공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회계 그런 관련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직무를 정확하게 정하면 과에 상관없이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자기의 과목을 들을 수강 과목 디자인함으로써 네. 어떤 과를 졸업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과를 초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도 안 나오니까 학교를 초월하고 이런 정말 이렇게만 그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그 학생들이 바라는 스펙 초월이라는 부분이 잘 이루어진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 보면은 어디 학교 어디 과를 뭘 전공했으면 뭘 복수 전공했으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설문조사할 때 인적사항 쓰는 수준으로 네. 그리고 제대로 내가 배웠던 교육이 무엇인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진짜 스펙 초월의 시작인 것 같긴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사실 그 이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사진을 안 넣는다든가, 네. 이게 그 외모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안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뭐 하시노 이런 항목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 괜히 그 가족 인적사항 적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NCS 채용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추세이긴 한데 그걸 확 앞당기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펙 초월의 리더와도 같은 뭐 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NCS 취준생 이슈 2위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NCS에 맞는 대학생이 있나? 야, 이 키워드 좀 어렵습니다. 기자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흔히들 이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라이트 피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Right people,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이제 그럼 도대체 누가 이제 적절한 사람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좀 NCS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직무에 맞춰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면을 보면 그건 정확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네. 저기서 말하는 이제 후는 대체 이제 실제 대학생 중에 누가 진짜 이렇게 직무에 맞춰서 자기 커리어를 쌓는 대학생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누구냐? 네. 진짜가 누구냐? 그래서 예. 대학생 대부분이 과를 선택할 때 뭐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를 먼저 생각하고 과를 선택한다기보다 그쵸. 일단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3, 4학년쯤 돼서 이제 난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와 이제 현실적인 모습들의 학생들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나 분야를 일찍 선택하고 준비한 사람, 경력을 확실하게 잘 쌓아온 사람이 타겟인 거는 분명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대학생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양기종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 대학생들 제일 많이 만나보신 입장에서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체감하시는. 실질적으로 뭐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직종에 따라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직무로 봤을 때는 항공사 승무원이나 기자나 아나운서처럼 딱 그 특화돼 있는 직무 같은 경우는 조기에 목표 설정하고 로드맵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일반 사무직 개념인 우리 뭐 경영 지원이나 뭐 마케팅 그런 일반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한 3학년, 4학년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취업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원서를 쓰는 그 기점으로 여고를 한 1년 전부터 꼭 확실히 정하고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일반 사무직에서도 네. 보면은 좀 독특한 분야, 뭐 마케팅, 홍보 이렇게 좀 특수화된 분야에서는 그래도 아주 조금은 학생들이 좀 미리 준비하는 성향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고 멋지고 화려한 직업들은 좀 일찍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뒤에서 도와주고 네.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에 들어가면 뒤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 뒤에 가 3, 4학년 가서야 여기라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좀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NCS가 그러면 좀 이상적인 제도에 그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좀
제도가 바람직한 면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이. 네, 예, 방향성이.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실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네. NCS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 제도가 채용 시장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취준생들이 벌이고 있는 비용들이나 쓸데없이 쌓고 있는 스펙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를 준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방향과 취지를 많은 기관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만 반영된다면은 이것이 좋은 효과,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좋은 방향을 제시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그렇다면 후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 이게 사실 후는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미래에 있는 아이들을 그 취준생들을 우리가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래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어떤 직무적인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생겨나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 사회적인 프로세스가 대학에서 거기에 맞는 직무를 쌓고 그다음에 기업에선 그래가지고 바로 매칭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제 현장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프로세스가 얼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완성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여기에 맞는 NCS에 맞는 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좀 일정한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확실한 좀 정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3년 봅니다. 3년? 네. 3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착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타짜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NCS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빨리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번 연도만 해도 그렇게 많은 공공기업에서 채택을 안 하고 2017년에 가야지 이게 다 채택이 된다고 했는데 예. 이번 연도 하반기만 해도 이미 170개 공공기업에서 NCS를 채택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 같은 경우도 아직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2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NCS 위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바뀔 때 뭔가 기회가 있는데 네. 지금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이런 직무적인 것들이 완비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등장하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직무적으로 좀 나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직무적인 경험을 원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자기가 좀 매칭을 잘 시키면 기회는 오히려 지금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착이 됨과 동시에 경쟁이 더 세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이 곧 기회다.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위부터 2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NCS 취준생 이슈 1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자, 유효 기간입니다. NCS 계속되나? 예, 뭐 음식도 아닌데 유효 기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책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닐까 하는 좀 의심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진짜로 많이들 NCS에 공부를 하면서도 야, 이러다 또 바뀌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의심을 나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1위가 될 만한 이슈네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게.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들 제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좀 신뢰도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예. 정부랑 정권이 만약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현장에 강하게 정착이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3년 얘기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제 현장의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진짜다라는 인식이나 자리 잡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 후에 얼마나 이것이 지속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 정부의 의지는 유효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정책적인 면과 상관없더라도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직무 중심의 채용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에서도 기능적인 면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발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왜 대학이 학생들 직업적인 거를 왜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어떤 그 아카데믹한 거, 전공 공부는 이제 사실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대학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대학원으로 좀 어떤 면에서는 이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분 학생들의 어떤 미래적인 요소, 인생에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에서의 또 하나의 전공 개념으로 학교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시안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좀 왠지 의심이 많으신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무조건 아닙니다라고 하고 예. 보는데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NCS 채용은 어떤 형식이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정책에 따라 NCS라는 이름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입학사정관제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지만 어느 순간 그런 제도는 쓰지 말자가 됐지만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에 다 있습니다. 네. 그 제도의 어떤 형식은 그 이름은 바뀌었지만 형식은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직무 역량 중심의 사람을 뽑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이나 우리나라도 이미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건 낯선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그럼 국가에서 이걸 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이렇게 강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걸 따라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NCS라는 이름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NCS하고 지금 알고 있는 이 채용의 방법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먹고 계속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NCS 취업 준비생 이슈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NCS 활용 가이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NCS 활용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